고민 해결사 문쌤입니다.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용어 중에서 메타버스라고 있는데 아세요? 그거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부모님이시고요. 그게 뭔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은 지금부터라도 꼭 아셔야 합니다. 메타버스가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이자 언택트 세계, 즉 디지털화된 지구를 뜻하는 용어라는 거.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메타버스 속 세계를 들락거리는 우리 자녀의 실태는 어떠한지, 이걸 하셔야 자녀랑 술술 대화가 잘 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메타버스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요,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은 아니요, 모르겠는데 였고요. 그게 뭔데요? 새로 나온 버스 이름인가요? 라고 묻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네, 저 그거 알아요. 라고 하는 아이는 극소수였고요. 자, 여기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뭔지 설명하는 부분부터는 수준 차이가 확 나요. 메타버스의 주축인 디지털 G세대 자녀들한테는요, 네가 즐겨하는 제페토 있지? 아님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이런 게임이 다 메타버스 플랫폼이야. 소셜미디어, 배달웹, 원격 수업도 다 메타버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난 또 뭐라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척하면 척하고 통하는 거죠. 왜? 얘네들한테는요, 메타버스가 일상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배워서 외워서 알 법한 메타버스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쉽고 친숙하죠. 게다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도 부모보다 뛰어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메타버스 속에서 놀다가 문제를 일으켜도 수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도 잘 안 되고요. 자,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요, 학교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얘는 왕따, 외톨이죠? 그런데 실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좀 학교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10세 남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 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너무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자주 하는 이제 로블록스 걸 보여주면서, 선생님, 제가 이 안에서요, 이렇게 친구가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저 괜찮아요. 안 외로워요. 친구가 많거든요. 가상세계 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요, 이 아이한테 진짜 친구가 생겼어요. 로블록스 세상에서 만나서 이제 자주 어울려 놀았던 학교 친구가 현실 세계에서도 진짜 친구가 되었거든요. 메타버스 속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 만약에 우리 자녀가 방 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온종일 스마트폰만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대개는 저거 스마트폰 중독이네, 중독이야 라는 걱정이 확 들죠. 그 다음 액션은 폰 좀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러면서 이제 폰을 압수하고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메타버스 속 안에서 도대체 뭘 하나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집에 콕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 그들만의 용어로 소통 중이죠.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탐험하다가 성취의 기쁨도 느끼면서요. 다만 활동 무대가 오프라인 세상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세상이라는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메타버스 속 자녀를 지도할 때 반드시 먼저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런 G세대 자녀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적절한 지도가 가능해지거든요. 자,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지갑에서 갑자기 5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을 훔쳐간 범인이 아들 녀석이에요.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했는지 물어봤더니 로블록스라는 게임에 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 우리 아이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의 현실 사례가 됐다고 했을 때 보통 어떻게들 대처하실까요? 네, 솔직히 아이를 막 잡죠? 이럴 때 적절한 지도법은 아이를 그냥 막 쥐잡듯이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 로블록스라는 게임에 엄마 몰래 돈을 훔쳐서라도 아이템, 스킨을 사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번에는 엄마한테 들켰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서 로블록스에 있는 아이템과 스킨을 사지? 이런 궁리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게임 속 아이템을 이렇게 구입하는 현질이 돈 낭비고 쓸데없는 짓이지만, 아이들한테는 현실 세계에서 친구들한테 멋져 보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그럼 이제 이런 메타버스 속 우리 자녀들의 실태를 알고 나면 우리 양육자 분들은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메타버스 속 자녀를 위한 지도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제안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메타버스 세계가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현실의 삶을 완전히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즉, 메타버스 안에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추세지만 그걸 오래 머물면서 하는 건 이때부터는 과우죠. 현실 세계의 적응력을 떨어뜨리는 문제 상황이 되거든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균형 있게 취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사용자들 스스로 메타버스 속 안의 규칙을 잘 지키고 서로 존중하며 다른 사용자들과 공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올리기, 오토 돌리기, 사이버 불링과 같은 행위는 사이버 범죄일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걸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셋째, 부모, 자녀가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길러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성년 자녀가 게임에서 현질을 했어요. 이럴 때 게임 회사를 상대로 해서 환불받는 거 무지 어렵습니다. 이럴 땐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시면요. 제가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환불을 다들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거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많죠. 그래서 유튜브를 못 보게 해야 되겠어, 보지마, 이런 거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는 형국이고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죠? 네, 그 자기 계정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시청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청 기록을 삭제하시면요, 유튜브의 원래 원리가 이게 알고리즘 추천이라 그래서 내가 추천 동영상을 따라 가다 보면은 유해 콘텐츠에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 기록을 지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소셜미디어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을 그냥 함께 편하게 대화하면서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 전문가처럼 완벽하게 잘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노력을 하시면 우리 아이가 부모를 달리 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양육 고수가 되는 비법이기도 하고요. 우리 어른들이 메타버스 속 자녀를 진정으로 유의하고 도와주는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